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방금 발표한 따끈따끈한 뉴스 0%와 700 빌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제가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은 Federal Reserve Endgame.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Federal Reserve Bank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The Fed 아니면 이제 연준은이라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독립된 기관이고요. 이 은행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있는 큰 돈들을요, 이제 개인이나 그러니까 비즈니스에게 빌려주는 그런 은행은 아니고요. 이제 각 기업 은행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정한 퍼센트로 각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 같은 이제 커다란 은행도 있겠지만 또 이제 조금 더 작은 그런 은행들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3%를 뭐 3년 안에 갚아라. 5%를 10년 안에 갚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은행들은요, 있는 돈을 가지고서 각 기업이나 제가 이렇게 구글, 뭐 애플, 아마존 큰 회사만 이렇게 그림으로 넣었는데요. 이런 은행들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비즈니스 론을 주게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론을 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회사를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경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제 오늘 날짜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3월, 예,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3월 15일 일요일인데요. Fed, 예, 그 줄임말이죠. Federal Reserve Bank는 이제 Fed를 하니까요. Fed slashes interest rate close to zero, 즉 0%로 이자율을 잘라버렸다. 예, 슬래시, 예, 잘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의 0%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돈을 700 빌리언 달러를 그만큼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To fight coronavirus pandemic, 즉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것을 싸우기 위해서 0%와 700 빌리언의 양적 완화를 시도하였다. 이자율을 0%에서 0.25%까지 낮췄는데요.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니까 0.25% 되겠고요. 700 빌리언인데 제가 이것도 직접 숫자로 치려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요. 이게 0이 몇 개인지 거의 7천억 달러가 되겠고요. 한 1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했을 때 854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이 뭐 엄청납니다. 예. 그러면 왜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풀었는가에 관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그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즉 페더럴 리저브에서 돈을 줘서 은행에 돈을 주고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에게 돈을 주고요. 기업이랑 스몰 비즈니스는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또 비즈니스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용된 직원들은 이 돈을 가지고 또 물건을 사고요. 아마존 물건을 사고 애플 뭐 아이폰을 사고요. 이렇게 있는 돈을 가지고서 이제 기업들은 돈을 갚을 수 있게 되고요. 은행에서 또 이제 돈노를 해서 이자를 주고 얻은 돈으로 또 다시 그 페더럴 리저브에 받은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3년 상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돈을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비즈니스 전체가 이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즉 생산, 운송, 유통, 그다음에 소비에까지 다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만드는 양이 적고요.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니까 또 뭐 교대로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뭐 팀만 근무를 한다든가 해서 확실히 소비되는 양이 줄어들었고요.
또 트럭에 실어서 기차에 실어서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트럭 드라이버를 못 구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와서 이렇게 플래닝을 짜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못 온다거나 뭐 터미널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물건이 쌓여서 제때제때 못 빠져나가서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해서 운송 쪽에서도 이제 차질을 빚게 되었고요. 예, 소비 쪽에서도 지금 뭐 생필품, 휴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샀는데 이제 뭐 스몰 비즈니스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오히려 안 와가지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었고요. 또 이제 기업들은 또 그만큼 소비가 많이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을 이제 뭐 해고하거나 뭐 돈을 못 주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 받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다 쳐도 직접 이제 뭐 식당에서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급으로 받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이 없으니까 이제 소비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안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중소기업이나 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장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만큼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제 또 정리해고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의 돈이 없고 해고가 되었으니까 당장 물건들을 살 수 없으니까 뭐 1000불짜리 뭐 아이폰 같은 거 아니면 아마존에서 그냥 막 사던 물건 역시 이제 못 사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스몰 비즈니스 타격을 입고요.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 역시 이제 제때제때 상환을 못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어서요. 결국 2008년에 있었던 그 몰기지 크라이시스, 서브프라임 론 대란 난 것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돈을 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과연 이 돈을 풀었을 때 어떠한 역할이 벌어지게 되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예, 지금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잡도 없고 비즈니스 확장도 못하고 오히려 축소를 해야 되고 은행에 빌린 돈도 못 갚고 그럼 얘네들도 이제 돈놀이로 재미를 못 봤으니까 이제 이 나라에 갚을 돈도 없게 되고요. 그럼 결국 부채만 쌓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데요.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즉 더 페드에서 마지막 강력한 수를 띄웁니다. 자, 0%다 지금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 700 빌리언 달러가 있으니까 너네들 마음껏 돈 빌려가 그러면서 뉴스를 내놓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뱅크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 2020년 초부터는 은행에서 지금 별로 돈놀이로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뭐 경기도 계속 하락세를 보고 있고요. 회사들도 지금 막 인원 감축을 하거나 비즈니스도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지금 경기도 잘 안 돼서 돈도 잘 못 갚을 상황이 되니까 은행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0%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때 그냥 원금만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땡큐 하면서 돈을 가져오게 돼서 결국 이 은행들에게 돈이 다시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은행들에서 돈을 쌓이게 되면은 이제 각 기업이랑 스몰 비즈니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오퍼를 주게 되죠. 자, 우리도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주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지탱을 하셔야 되니까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비즈니스 계속 하십시오.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조금 더 확장을 하십시오 하면서 이 회사랑 개인 비즈니스 기업에게 돈을 풀어주게 됩니다. 예, 이 회사에서 돈을 더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역시 구글,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있던 돈보다 조금 더 싼 이자율로 돈을 가지게 되니까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더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확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직원들을 또 정리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이제 직원들의 또 소비
파워가 생기고요. 계속해서 잡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존 물건도 계속 오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도 또 다시 장만할 수 있게 됐고요 하면서 이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벌은 돈으로 다시 돈을 갚을 수 있고요. 또 은행에서는 또 원금을 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경기를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이제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즉 0%로 돈을 주고 정말 700 빌리언 달러라는 큰 돈을 내서 지금 시장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요. 조금 더 그냥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잠깐 예측을 해보면요. 당연히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이자율이 훨씬 더 내려가게 됩니다. 페더럴 리저브에서 0%로 은행에 돈을 줬고요. 은행 역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은행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자율을 조금 높게 해서 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웰스파고도 정말 0%로 돈을 가지고 있고요. 체이스 뱅크도 또 0% 돈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도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붙어서 조금 더 낮은 이자율로 론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이자에 있는 이자율 역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은행에 놔두고서 재미를 보신 분은 없을 건데요. 그나마 있던 0.1%, 0.0 몇 퍼센트의 이자율 역시 훨씬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특히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도 이제 거의 0%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여는 이제 CD, Certified Deposit 역시 엄청난 낮은 이자율로서 열게 돼서 거의 뭐 세이빙 어카운트 CD의 의미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쉬워집니다. 대출이 쉬워지면서 제가 이제 모기지 대출도 같이 넣어 놓을게요. 이제 은행에서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은행도 각자 이제 기업이랑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풀어야지 그 돈이 또 이제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돈을 가지고서 론을 더 내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도 붙으면서 하기 때문에 대출이 쉬워질 것이고요.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율이 급격하게 빠르게 변하진 않습니다. 뭐 15년 상환, 30년 상환 이러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서히 움직이는데요. 어쨌든 2020년 1월 초에 30년 모기지는 3.72, 15년은 3.16이었고요. 지금 3월 초에 들어와서 이제 30년이 3.29, 15년이 2.7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이제 내셔널, 즉 미국 평균을 낸 것이니까요.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모기지 이자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제 클로징을 하거나 곧 이제 집을 사셔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불안정한 시점에서 너무 막 재면서 그렇게 하기는 위험하고요. 왜냐면 이제 또 돈이 풀리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될 집이고 가족들이 있으면은 너무 재지 마시고 원래 있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모기지 이유를 락하면 되겠고요. 조금 내려갈 기미가 보인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에 조금 여유가 있고 추가로 이제 뭐 프로퍼티를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살짝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시장 불안정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이게 확 내려가겠다, 뭐 며칠 있다가는 다시 올라가겠다, 그렇게 전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초반에 내려갈 기미는 보이고요. 이렇게 확 내려갔다가 또 그만큼 금액이 싸지니까 살려는 사람들도 생기고 돈이 갑자기 시중에 풀어지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돼서 다시 또 올라갈 기미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불안정해질 것인데요. 현재 지금 페드에서 하는 것은 이제 임시 반창고 붕대 역할을 해서 저에게 지금 응급처치를 해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이 기업과 개인 비즈니스와 저희들 소비자한테로 이제 공이 왔습니다. 예, 다시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연준 은행의 0%와 양적 완화, 700 빌리언에 관한 양적 완화, 페더럴 리저브 엔드게임인데요. 이제 페더럴 리저버가 거의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로 이제 돈을 700 빌리언 달러라는 돈을 풀어놓는 것은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돌아다니면서 5개의 구슬을 모으고 건틀렛에 껴서 저에게 이제 던졌습니다. 이제 어벤져스가 모였는데요. 예, 기업 은행들이랑 기업들이랑 그다음에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비자들인데요. 저희 어벤져들이 모여서 낮은 금리로 준 돈들을 이제 잘 써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0%로 받은 돈을 또 그만큼 적세적소에 이렇게 잘 나눠줘야 되겠죠. 0%로 거의 공돈 같이 받다시피 한 돈을 적세적소에 기업에 잘 필요한데 돈을 줘서 계속 그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줘야 되겠고요. 이제 스몰 비즈니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돈을 풀어줘서 계속 비즈니스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또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획에 담을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돈을 풀어줘야 되겠고요. 이제 이 돈을 받은 기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잘 써야 되겠죠. 이제 돈을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받았으니까 아싸 잘 됐구나 그러면서 이걸 또 정말 CEO 몇 명들에게만 돈이 가도록 뭐 보너스 돈 올리고 뭐 정말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밑에 직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고 비즈니스를 현명하게 유지하고 조금 더 확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직원들의 이제 소비 그 구매력을 계속 가질 수 있게 잘 데리고 있고 봉급을 줘야 되겠고요. 이제 개인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너무 뭐 주식이 내려간다 싶어서 또 돈을 갑자기 꺼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갑자기 주식이 더 내려갔다 해서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또 소비자로서의 또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또 뭐 401k나 IRA에 돈이 있는데 또 불안하다 싶어서 막 너무 막 캐시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찾거나 하면은 또 필요할 때 또 돈이 좀 잘 안 굴러가거나 안 불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은퇴할 시기가 많이 남았다면은 계속 지금 하시는 대로 꾸준히 지금 당장 보이는 돈이 내려갔더라도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것이 또 본인 나중에 또 롱텀으로 봤을 때 또 그만큼 또 이제 돈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소비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불안하지만은 좀 침착하게 보면서 또 서로 정보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설명이 되었는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또 이러한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또 이렇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